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돌. 재미있는 물 이야기가 가득한 원주의 친환경 유역통합관리센터 물빛 누리. 그리고 수석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평창의 돌문화체험관까지 아름다운 강원의 물과 돌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물앤돌. 홍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청년 박근호 씨. 열정 넘치는 청년 농부인 그가 지역의 방제를 위해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 방제로 강원 홍천 전역을 누비고 있는 박근호 씨. 그리고 유스파머 드론 방제단을 만나봅니다. 퓨. 강원 영동 지역 최고의 축제 강릉 단오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2020 온라인 강릉 단오제. 사상 최초로 펼쳐지는 온라인 축제 과연 어떻게 준비되고 치러질까요? 8일간 매일 2시간씩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단오제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스튜디오 풍경까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내일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 영동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당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이상이 예보되고 있고요. 많이 내릴 곳은 25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네, 특히나 올해 장마 같은 경우는요.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계속됐던 장맛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터라 이번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 주변 배수구 확인해 보시고요.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변 계곡이나 하천에서 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문을 열까 합니다. 드디어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소통 채널이 열렸습니다. 자, 갖고 계신 휴대폰 카카오톡 여셔서요. 친구 검색에 강원 365라고 입력하시면 채널이 하나 뜨거든요. 그 채널 추가하셔서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연들 생각나시면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일이나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생방송 강원 365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축하를 받고 싶다 하셨을 때 보내셔도 되고 혹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우울할 때 위로받고 싶다 하실 때도 보내도 되겠어요? 네, 어떤 사연이든 다 좋습니다. 뭐 지금 생방송 강원 365 보시면서 나는 이런 저녁 먹고 있다. 뭐 이런 문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청자와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는 생방송 강원 365가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김보배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깜찍깜찍 리포터 김보배입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소식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김보배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의 테마는 강원도의 물과 돌입니다. 물과 돌 하면은 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많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좀 감이 안 오는데 뭐 물과 돌이 함께 있는 계곡을 다녀오신 건가요? 물론 그것도 너무 좋았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또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은요, 정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가끔은 소중함을 잊을 때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삶에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돌. 그 중요성과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 떠나봤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세상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말 1분 1초도 살 수 없고 너무 괴로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이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물빛 누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가시죠. 원주 문막에 위치한 친환경 유역관리센터 물빛 누리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오, 너무 예쁘네요. 이게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저희 물빛누리 홍보 전시실인데요. 이곳에는 섬광의 생태라든지 그리고 하천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전시실입니다. 네. 아니, 섬광은 저도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섬광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이곳은 이제 섬광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곳이고요. 혹시 섬광이 왜 섬광인지 아시나요? 섬광이 네. 섬이 많아서 섬광인가?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닐 것 분들도 같아요. 있는데 사실 섬광의 섬은 두꺼비 섬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 주변에 두꺼비 모양을 한 바위가 있었고 그 주위를 흐르는 강이라 그래서 섬광이로 불렸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섬광이었군요. 재밌네요. 맞습니다. 이곳에 오면 이렇게 원주 섬광에 대한 자세한 정보뿐 아니라 원주의 하천 이야기, 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문제 등을 전문 해설사를 통해서 아주 생동감 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좋네요. 강은 이렇게 계속 흐르잖아요. 섬광은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섬광이 흘러서 글쎄요. 어디까지 갈까요? 네. 섬광이 흘러서 어디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이 다 그래요? 모르는데. 그럼 한번 답을 어떡해요? 맞춰볼까요? 답이 배우는 있나 봐요. 거죠. 정답은 네, 아. 원주시 그랬어요. 불온면 흥원창이라는 곳에서 남한강과 만나서 이제 한강으로 흘러가는 곳입니다. 아, 이게 여기서 만나는구나. 네. 아, 너무 신기해요. 이건 또 몰랐네요. 이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섬광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설들이 보려면 여기 아이들이 마련이 참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겠어요. 무슨 어디일까? 이거는 뭐 간현. 네, 맞습니다. 간현. 여기는 또 레일바이크도 맞아요, 많이 가시죠. 가봤으니까. 오, 제가 이제 섬광의 생태에 대해서 조금은 안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좀 재밌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럼 한번 재밌는 거 하러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어디요? 네.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오, 있겠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이번에 뭘까요? 뭔가 혹시 많습니다. 이거는 와 이게 뭐예요? 자석을 이용해서 강 따라 나룻배 여행을 해보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예전에 지금은 이렇게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강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따라서 이번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아, 네, 네, 이 자석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체험 시설입니다. 이렇게. 네. 오. 아, 그러면 제가 또 횡성군 지나서 이 덕고산을 또 지나가지고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해서 와 원주시까지 많네요. 와서 너무 와. 재밌더라고요. 오. 와 이게 또 지금은 저희가 또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이렇게 또 배 타고 이렇게 강 따라 물 손으로 따라 여행을 이렇게 하시네요. 가니까 여행 가는 느낌으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녔던 백길을 간단한 체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빨랐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재밌네요. 이게 정말 체험할 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뭐가 보여주실 게 있나요? 네, 이제 저희가 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럼 강을 이루고 있는 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은 저희가 물을 왜 아끼고 좀 소중히 다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수질 오염에 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여기 마지막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 라면을 먹다 보면은 국물을 다 안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대로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라면 국물 한 그릇을 오염하는 데는 그 라면 국물 한 그릇에 4,000배나 되는 물을 들여야만 그 오염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됐습니다. 정말 물빛누리에 와서 섬광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고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다시 한번 가슴 깊게 새기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이렇게 강에 대해서 그리고 물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셨는데요. 이것 말고도 아직 재밌는 게 한 가지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남은 게 있나요? 네. 어떤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세계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VR 체험이 남아 있습니다. 오, 그럼 또 어디서 이거 하시나요? 재밌겠네요. 바로 재밌네요. 재밌잖아요. VR.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이 VR 체험이 인기인데요. 이곳에 오시면 만리장성 등 세계 문화유산은 물론이고요. 자연과 생태 등 이야기가 있는 가상현실을 생동감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코로나19로 여행을 못 가는데 네. 여기가 딱이에요. 3D 맞습니다. 고글만 쓰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고장 평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평창은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도시인데요. 그중에서도 수석이 유명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년 365일 전국 수석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평창입니다. 얼마 전 돌문화체험관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평창은 이 수석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수석인들은 이 평창을 가리켜서 전국의 수석 4대 산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수석이 많이 출토되고 나는 고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평창에서 수석이 왜 많이 나올까요? 좀 자막도 나갑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진짜 하강암 궁금했거든요. 지역이 많고 평창이 편마암층, 이 검은 돌, 또 청석 이런 오석 종류의 돌들이 다 지질학적으로 편마암 계층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태고째부터 이렇게 깨지고 굴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 평창에 수석이 많은 고장이 됐습니다. 수석이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네. 근데 수석하면요, 왠지 좀 어렵다, 또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명수 씨나 저처럼 수석에 관해서 문외한인 이들이 가도 과연 재미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오. 이곳에는 전국 각지의 수석 애호가들이 기증한 이 수준 높은 작품 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산수경석, 무령석 등 테마별로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숫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까지 있는 것도 있고 또 띠별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사람마다 띠는 다 있잖아, 자기 띠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사군자 매란 국죽도 연출했고요. 또 종교적인 특색 불교 동자승이라든가 성모 마리아 또 십자가 이런 것도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연출을 하고 또 해설을 곁들여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없이 와서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시관에서는 수석에 입문해서 즐기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디오라마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평소 수석에 관심이 없었던 저도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점점 더 수석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수석은 자연이어야 됩니다. 가공한 것은 수석이 아니고 석공예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연출된 수석들은 다 자연 그대로 조금의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입니다. 자연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수석. 이 수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평창의 돌문화체험관 어떠실까요? 특별한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건전한 물 순환과 지속 가능한 유역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물빛누리, 그리고 우리나라 명품 수석 문화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돌문화체험관, 무료한 일상, 또 색다른 즐거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주말에는 이곳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평창이 전국 4대 수석의 산지라는 사실은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진짜 몰랐어요.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저도 이 촬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수석이 뭔지, 이 수석의 매력이 뭔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수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 매력에 푹 빠지기 위해서 가방 하나 메고 네. 평창으로 가서 그 기행 여행 한번 갔다 와야겠네요. 좋죠.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예.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저는 문막에 물빛누리 전시관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가면 원주의 섬감뿐만 아니라 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네네. 아마 VCR 보시다가 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이거 학습 여행으로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왜요? 요즘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예약 방문을 받고 있다고 해요. 방문 전에 전화하셔서 꼭 예약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약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뭡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 반가운 소식은 계속 함께 해야 합니다.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소통 채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추가를 해야 하죠? 자, 지금 아래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갖고 계신 휴대폰에 카카오톡 앱 여셔서요. 검색창에 강원 365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친구 추가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리거든요. 네. 자, 채널 추가하셔서 방금 뭐 봤던 네. 뭐 수석 얘기도 나왔으니까 아, 수석 그 사연 참 재밌었습니다. 뭐 오늘 생방송 강원 365 아주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이 24시간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소통 창구가 생겼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네.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공원이나 운동장 네. 가보면요. 벌 소리가 휘잉휘잉 나면서 벌소리요? 드론 날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요즘에 또 취미로도 많이 드론을 하신다고 해요. 예, 저도 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좀 작은 드론, 뭐 큰 드론부터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뭐 드론이 요즘 빠지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농촌에서도 이 드론에 대해서 아주 뭐 필요성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밭 위를 날아드는 드론 한 대. 그리고 능숙하게 드론을 조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힘들죠. 사실 쉽지 않고 힘들고 점점 더 어려운 거는 이제 날씨 기상이 이제 요즘에 계속 이상 기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하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뭐 빅데이터, 뭐 4차 산업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이런 기후나 지역에 맞는 시설들을 이제 기반을 조성을 해서 좀 스마트하게 농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농의 꿈을 싣고 농촌 근력을 헐헐 누비는 드론.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드론인데요. 드론으로 농사짓는 박근호 씨를 만나봅니다. 박근호 씨를 만나러 간 곳은 홍천군 화촌면입니다. 여름에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오이맛 고추가 주렁주렁. 이른 아침부터 고추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드넓은 고추밭에 일하는 사람은 가족들 뿐.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지 못해 모든 것을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제 유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농촌에 인력 부족난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대학에서 관광위식조리학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8년 전 고향인 홍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홍천의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젊은 농업인들과 함께 드론을 시작. 농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유스파머 드론 방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드론과 함께 농촌에 새바람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박근호 씨.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일자리 찾는다고 고급된 일자리만 원하지 말고 그저 뭐 부모들이 하는 거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풍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고 내 자식은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근원은 와서 이 일을 같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주위 분들이 우리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좀 보람되죠. 그럼 마음이 아프죠.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또 돈도 벌 수 있는데 또 아버지 뒤를 이어받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우리네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이 뜨거운데 이렇게 일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부모에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한데요. 이제는 어엿한 농사꾼으로 자신의 미래를 펼쳐가는 박근호 씨. 오전 내내 수확한 고추는 곧바로 출하 준비를 시작합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진행되는 작업들.
밭에는 무성하게 자란 감자꽃들이 박근호 씨 가족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감자꽃은 피고 지고 감자가 잘 여물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제가 농업을 좀 편하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뜻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홍천군 그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이제 자격증 교육을 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제 친구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방재단이라는 그 구성을 19년도 5월에 이제 발족을 해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 스마트한 농업의 새로운 경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농업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드론 교육도 진행합니다. 필리핀을 찾아가 드론을 활용한 체험 봉사를 다녀오기도 하고 지난 3월에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방역 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배우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이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이 운전하는 거 다르게 이제 공중에 떠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랑 내리막 오르막을 이제 잘 그 신경 써서 운전을 해야 돼서 그런 거가 이제 신경 많이 쓰이고요. 지금 그래서 배우고 있는 중에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뭐 방제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서 조금 서툰데 그래도 좀 하다 보니까 숙달 돼가지고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이제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종하다 보니까 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드론에 이상이 있어서 사고 나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하면서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도 한번 멀리 보내다가 이제 시야를 벗어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지형을 이제 많이 살펴보고 이제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지형을 많이 살펴보고 이제 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선이라든가 장애물, 뭐 나무가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 게 멀리서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드론도 추락도 해보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드론. 흔히 보던 드론과 달리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큰 농업용 드론인데요. 본격적인 출동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박근호 씨의 재산 목록 1호로 1,500만 원을 들여 올해 새로 장만한 농업용 드론. 편리하고 효율이 좋아 드론 방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아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직접 줄을 끄면서 약을 쳤을 때 최소 1시간, 2시간 이상 걸릴 거를 드론으로 치면 한 10분 남짓해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농가 입장에서도 약을 많이 안 먹게 되고 대신 드론으로 치면서 이제 빠르게 정확하게 고르게 약을 이제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농촌 시골에서는 드론 덕분에 많은 이제 이득을 보고 시간적으로도 아끼고 참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지금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장 조정제를 싣고 드디어 출동. 박근호 씨의 조종에 따라 사뿐히 솟아오릅니다. 약을 뿌리며 드넓은 감자밭을 이리저리 골고루 뿌려줍니다. 크기부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취미용은 자격증이 없어도 비행이 가능한데요. 농업용처럼 육중한 체격을 가진 드론들은 그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프로펠러 보셨죠?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 좀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유지 보수에 대한 그 기술들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드론을 날릴 때면 긴장되기도 하지만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박근호 씨. 드론 운전 실력도 좋지만 감자 농사 베테랑이기도 한데요.
감자 줄기가 너무 자라면 안 되고 뿌리로 영양이 갈 수 있도록 감자밭 구석구석 약재를 뿌려줍니다.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삶의 질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젊은 농부 박근호 씨. 농업용 드론이 없었다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이지만 드론 덕분에 짧은 시간에 거뜬히 마무리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궁금한데요.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이 돼서 이제 기존의 어르신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청년들이 그거를 해소해주고 그로 인해서 좀 농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청년들의 어떠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소득도 많이 생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농업인으로서 크게 성장하는 게 이제 큰 바람이죠. 고령화되고 침체된 농촌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박근호 씨. 희망을 싹 틔우는 젊은 농부들의 노력으로 농업의 미래는 밝기만 합니다. 분홍의 꿈을 싣고 하늘을 나는 희망의 드론. 드론으로 농사짓는 농부처럼 젊은이들이 많을수록 농촌의 미래도 젊고 부유해집니다. 풍년 농사를 위해 매일매일 땀방울을 흘리는 박근호 씨.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진정한 농업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네, 보통 같으면 한두 시간 걸려야 될 일들을 많은 힘을 투입하지 않고 10분 내로 뚝딱 끝난다는 점,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네. 드론을 활용하면 더 편리한 점, 이게 아주 드론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 드론이 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예. 너무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박근호 씨 같은 젊은 분들이 농촌에 딱 계셔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손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이 젊음의 열정과 스마트한 경영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전북 군산으로 떠나볼게요. 네, 지역에는요, 정직한 재료와 까다로운 제조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빵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요, 정성 가득 담긴 우리네 동네 빵집들을 모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일 삼빵하기 위해 찾아온 첫 번째 빵집. 들어오자마자 달콤하고 맛있는 빵 냄새에 취해 무아지경으로 장난꾸러기 마냥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지은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일을 삼빵하는 여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빵들을 보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주 생맘을 가지고 당절임을 직접 해서 넣은 밤빵이 있습니다. 크림치즈에 양파를 넣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이게 양파 베이글이에요? 네네. 베이글이 엄청 크네요? 구운 과자 세트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머. 제과 기능장인 표상우 사장님과 우리나라 최초 제빵 의학 박사인 아내분이 함께 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손님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연구 개발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빵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빵 하나하나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참 좋고, 본격적으로 먹기 위해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빵과 알록달록한 색을 가진 다양한 디저트를 거침없이 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빵들을 담았을까요? 개봉 박두! 여러분 보이세요?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여러분 오늘 함께할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쪼꼬미예요. 안녕. 얼른 빨리 먹어보라네요. 뭐부터 먹지? 아까 사장님이 밤을 그대로 절여서 이제 통으로 탁 넣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밤빵은 영양가 높고 맛 좋은 공주밤을 사용해 만드는데요.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는 밤을 푹 삶아서 빵에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밤식빵이죠, 밤식빵. 오, 한번 뜯어 먹어. 우리가 알던 밤식빵이 아니야. 아, 사장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방송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통알밤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알밤. 와. 너무 맛있는데? 와, 그냥 우리가 TV 볼 때 옆에 있으면 순삭이에요, 순삭. 그냥 없어질 것 같아, 바로. 정말 맛있습니다. 베이글과 양파의 신선한 만남.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단순한 크림치즈가 아니라 맛있는 샐러드 있잖아요. 그 샐러드를 이 베이글 빵에 딱 입힌 느낌이야. 그런 맛이야. 너무 맛있겠죠, 상상만 해도. 빵 외에도 우리 쌀, 우리 밀을 사용해 만들어 부담이 없는 디저트도 있는데요. 아까부터 제 시선을 끌고 있던 디저트류 갑니다. 우리 쌀빵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그런 빵이거든요. 우리의 이 빵은 얼마나 다를지. 일단 먹자마자 제가 놀란 게 레몬 향이 확 퍼지거든요, 정말. 진짜 디저트로 너무 딱이다. 응? 그치? 너도 안다고? 그니까. 마카롱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필링 향이 정말 상큼해요. 느끼함이 없어요, 여기는.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만큼 정말 탐스럽게 먹습니다. 대박. 여러분, 충격 소식.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너무 맛있어. 첫 번째 빵집의 맛 평가 시간. 여기는 지금 빵들이 천일염 그리고 비정제 설탕만 쓴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도는 낮고 염분도 낮고 근데 맛은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기 빵 디저트 추천! 1일 3빵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찾아온 두 번째 빵집. 빵의 기대감을 사장님 앞에서 현란한 춤으로 표출하는데요. 지은 씨, 당황한 사장님 표정 보이시죠? 현지인 빵 맛집이라고 알려진 이 집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좔좔 흐를 것 같은 빵이 가득한데요. 사장님, 근데 빵 이름들이 다 특이해요. 막 쌍둥이 단팥빵도 있고 뭐 진지 드세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 그 딸내미들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쌍둥이로 제가 진 거고요. 네네. 옛날에 그 어른들한테 식사하세요 그 말을 진지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착안해서 한 끼 식사하게 되기 때문에 진지 드세요. 직접 개발한 유산균 발효종으로 속이 편하고 건강한 맛의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유산균은 곡물 발효종으로 18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이게 발효액이 돼요. 유산균 발효액.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발효종을 만들어요, 저희가. 군산에서 처음으로 유산균 빵을 시작하신 유산균 발효종 명인 이종길 사장님. 지금은 많은 빵집이 발효종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장님은 정성과 정직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지 드세요. 이게 진짜 밥이고 반찬들 쫙 세팅했죠. 급해서 비닐도 안 벗기고 먹었네. 군산 특산품 흰 찰쌀보리와 흑미가 들어가 담백하고 부드러운 건강한 맛이 가득 담겨 있는 진지 드세요. 이게 무슨 단맛이지? 이게 무슨 풍미지? 막 생각을 했는데 밥을 계속 꼭꼭 씹어 먹을 때 그 나오는 단맛이 여기에서 느껴져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위에 호두 그 견과류 식감이 또 바삭바삭하게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정말 제 스타일. 쌀과 보리의 찰떡궁합을 느낄 수 있는 쌍둥이 단팥빵. 파당금이 가득 들어가 있어 빵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베스트 메뉴입니다. 이 겉에 그 반죽 있잖아요. 그게 엄청 얇아요. 그 피가. 보통은 여기만 말고 이 판만 먹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것도 맛있어요. 그냥. 오, 진짜 건강.
근데 요게 특이하긴 해요. 이게 뭐야? 철개만 어떡하죠? 아니 여기 부스레기도 이 안에 들어갔나 봐. 죄송해요. 바사삭 바사삭 손이 가요 손이 가. 고소한 호떡이다. 그리고 너무 바삭하니까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빵이 이 슈크림 빵이거든요. 크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뭐 눅눅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겉에가 그 비스켓처럼 아직도 바삭해. 맛있는 건 0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예요. 좋은 재료, 또 발효 종 썼으니까 살도 덜 찔 것 같은 느낌. 든든하고 쫀득하고 건강한 그런 빵이다. 저는 정말 이 빵을 먹으면서 군산 시민들이 부럽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든든한 빵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빵빵 터지는 군산 빵 투어 대성공! 여러분도 동네 빵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빵을 찾아 지은 씨처럼 1일 3빵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 쌍둥이들이 빵을 대를 이어 산다 보니까 일단 기분 좋고 누가 먹더라도 속이 더부러지지 않고 건강한 빵. 좀 느리지만 천천히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다 먹을 거야. 빵. 지난 6월 21일부터 어제까지였죠. 강릉 단오제가 펼쳐졌습니다. 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나 행사가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강릉 단오제는 열린 건가요? 열렸어요. 그것도 아주 열렸고요. 성대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강릉 단오제를 즐겼습니다. 원래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생활 속 거리두기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기피하기 마련이고 피해야 되기 마련인데 네. 성대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열렸다고요? 성대하게 어허. 치러졌습니다. 어떡해요? 사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온라인 강릉 단오제가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자, 온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강릉 단오제 하면 뭐 난장을 비롯해서 그쵸. 사람들이 오프라인 현장에 많이 방문한 걸로 유명한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예. 화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단오 즐기러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 6월 21일 강릉 단오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름하여 2020 온라인 강릉 단오제. 축제를 온라인으로 즐긴다니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단오제가 열리는 8일간 매일같이 2시간씩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단오TV.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띄네요. 되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아, 저 연예인 아니에요. 인터뷰 안 해요. 네. 7봉도 프로그램 하고 계시지 않아요? 피디님 여기 어쩐 일이에요? 오늘 리포터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어떤 일로? 일단 또 제가 사실은 그동안 뭐 강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만 좀 하지 않았나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 약간 TMI인데. 네, 안녕하세요. 뭐가 말이 많았죠. 네, 말이 안녕하세요, 많아가지고. 여러분. 생방송 강한선유가 MC 광명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힘드셨죠. 제가 그래서 온라인 단오제를 진행하러 여기 와 있거든요. 네? 사람들 만나기 힘드셨잖아요. 그동안 뭐 생활 속 거리두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청정지역 TV 앞으로, 휴대폰 앞으로 모이세요.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게요. 뭐 일단은 뭐 강원도의 양아들 그다음에 수양딸. 자꾸 강원도 아들이라고 하는데 맏딸 아시죠? 제가 가장 먼저 태어난 거. 저보다 누나예요. 맏딸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 8일 동안 함께 하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TV 속에서 볼 수도 있고요. 휴대폰으로도 가능하시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강릉 단오제 파이팅! 강릉 단오제는 천년을 이어온 그 강릉의 그 큰 축제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단오 행사장에서 단오제를 치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는데 이 아쉬움도 달래고 또 천년 단오를 이어간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단오제에 있는 중요한 콘텐츠들을 한 16개를 모아서 온라인상으로 SNS를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 단오제의 즐거움도 나누고 단오제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 단오입니다. 드디어 문을 연 온라인 축제 단오TV. 어디서나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진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편안한 시청이 가능한데요. 어르신들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럴 리가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쏟아지는 댓글들. 보아하니 축제는 대성공 같네요. QR코드 하나만 있으면 내 손 안에 축제가 펼쳐지죠. 프로그램도 꽤 알차게 꾸몄다네요. 그동안 그 붐업 행사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단오의 노래죠. 영산홍 챌린지를 안무에 맞춰서 그 춤을 추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춤을 어떻게 따로 췄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코너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올해 소원등을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바뀐 소원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MBC와 같이 했었죠. 그 신통대길 길놀이가 있는데 21개 읍면동에 그 참여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각 동네마다 어떤 것들을 소재로 길놀이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코너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 온라인 단오제는 어쩐 일이시죠? 참 초유의 사태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이 강릉 단오제가 온라인 단오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제 나와서 강릉 사투리 이 대회가 어떻는지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 오늘 MC 맡은 분이 서울 분이다 보니 강릉 사투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퀴즈도 내고 그러러 왔네요. 대면을 못한다는 건 너무 아쉽죠. 원래 축제라는 거는 서로 어울려져 가면서 정말 이렇게 단오 신주도 서로 따라 마시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대면을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아니 근데요 이게 또 매력이 있습니다. 온라인 단오가 어디서든 그저 참석할 수가 있지 않소. 핸드폰만 척들면 지금 저거 다 참석할 수 있고요. 아유 이게 좋은 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어여기시기 많아요. 그러니 다들 관심을 갖고 참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대천 다리 아래 난장은 없어도 축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는 보시는 신주 교환하시는 분들 그냥 일반 봉투 비닐 봉투에다가 넣어줬는데 올해는 양이 작으니까 조금 기분이 업되게 와인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와인 포장을 이렇게 조금 멋스럽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교환해드리고 있어요. 케이스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네. 신주미 봉정 릴레이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단오 신주. 포장부터 맛까지 확실하게 보장하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신주 바꾸러 왔습니다. 신주를 바꾸러 오셨다고? 네네. 신주 교환권 있어서 네. 신주 교환하러 왔습니다. 신주 교환권은 어떻게 얻었어요? 저기 쌀 신주니 네. 그거를 이제 동네 걷어가지고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네. 올해는 그 단오제를 직접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쉬우시겠어요. 네네. 그 점은 아쉽고 또 단오라는 또 해마다 하던 그 단오가 큰 행사인데 그래서 좀 시민으로서 조금은 좀 뭐라 적적하다 그래야 되나 서운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서운함을 한 방에 날려주는 온라인 단오제.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기 노암동에서 왔습니다. 신주 교환하러 왔다가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코로나 때문에 단오가 없으니까 너무 섭섭하고 그래갖고 아쉬운 마음. 너무 아쉽고 여기 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 등장한 귀여운 관노 가면극 4인방. 카메라 앞에서 춤까지 춥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단따라. 흥겹게 편곡된 영산홍가에 맞춰 댄스 실력도 자랑하는데요. 축제 기간 내내 눈부신 활약을 한답니다. 이제 시민들이랑 이제 뭐 소통도 하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단오제다 보니까 이제 인형탈을 쓰고 이제 QR 코드를 만들어 갖고 이제 유튜브로 홍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사실 강릉 단오제가 개최할지 안 할지도 잘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단오제를 하게 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활동을 하게 돼서 저도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강릉의 얼굴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임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축제는 뒤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 덕분이죠. 이번 단오제 잘 될 것 같으세요? 예, 오늘 시작인데요. 굉장히 떨리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저희의 힘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마도 성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릉 단오제는 천년을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단오 난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온라인 단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올해 온라인상으로 만났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도 단오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석 씨 저 나온 거 보셨죠? 맞습니다. 세상 다르네요. 예. 네. 천년을 이어온 이 강릉 단오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던 2020 온라인 강릉 단오제가 어제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계속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강릉 단오제 재밌게 잘 봤고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1시간 동안 김보배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역시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앞서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기 직전에 새로운 소통 창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첫 번째 사연들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두근두근 설레는데 네네. 먼저 식님께서 이거 실시간으로 소통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거 맞습니다. 아하, 저희가 네. 바로 사연 읽어드렸어요. 네, 이렇게 좋은 의구심 갖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좋습니다. 장비가 있으면은 댓글 달아두고 싶은데. 네네. 네네. 대신 어쨌든 말로 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여름 안예진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소식을 재밌고 알차게 만나는 생방송 강원 365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블루 SF님 네. 좋은 소식 정보 소통 창구로 강원도 소식 전하고 전달하는 창구로 많이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SF님께서도 앞으로도 저희에게 좋은 사연, 뭐 좋은 말씀들 네. 많이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리폼맨 사연 전해드립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싶은데 드론을 교육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인력이 부족해서 4차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준혁, KKC님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카카오톡 채널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알찬 정보와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생방송 강원 365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해서 이 살모넬라 식중독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름철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음식물을 섭취한 뒤에 짧게는 6시간부터 많게는 3일이 지난 이후에 설사, 구토, 발열 증상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 또 장마가 시작되다 보면 습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딱 세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손 씻기 잘 하시고요. 음식물 잘 가열해서 드시고 개봉한 음식은 빠른 시일 안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